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전소영입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블루존에서 매일 먹는 식품 중에 견과류와 콩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 각자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100세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부터 견과류와 콩류를 섭취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 장수마을을 블루존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이 견과류와 콩류를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콩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혈관 콜레스테롤을 이제 줄여서 혈관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콩의 단백질 속에는 혈압을 높이는 화합물의 기능을 방해하는 항고혈압 펩타이드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또 안정화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견과류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중성지방과 혈중의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결국 혈관 속에 이제 지방을 낮춤으로 인해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결국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이제 조직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장수하는 식품으로 연구 또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강 염려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견과류와 콩류를 평소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긴 했지만 지나치게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박사님, 건강을 평소 챙긴다고 해서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데 어떤 상태를 건강 염려증이라고 말하나요? 예, 이제 건강에 대한 너무 생각이나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이제 걸렸다는 믿음이나 또는 질병이 이제 걸릴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또 병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이제 정상적인 신체 증상도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적 또 직업적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가정에서 생활하기에도 본인도 힘들고 주변 분들도 이제 힘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진단을 내려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해도 병원 쇼핑하듯이 A병원, B병원, C병원 자꾸 옮겨 다니고 자기의 질병을 찾아보면서 그 중에 증상이 하나만 비슷한 게 있어도 내가 이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를 건강 염려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참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특히 이 부모님이나 혹시 본인에게 이 병이 걸렸을 때 그럴 때 뭔가 더 유의하고 조심스럽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박사님 건강 염려증의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체의 감각에 느껴지는 그 감각이 매우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은 약간의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라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아픈 증상도 아주 심한 통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성과 여성을 비유하는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섬세하고 감각도 좀 좋으시고 빠르죠. 그만큼 통증을 느끼는 정도도 강도가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심장과 이제 담낭의 기가
예민하다고 허약해서 나타나는 경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자신이 큰 병을 앓았던 적이 있어서 내가 또 증상이 나타나면 이 큰 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의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또 예전에 심한 병을 앓지 않을까,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매체를 찾아보고 있는 경우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가족이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경우를 보는 경우에 자신의 이제 마음에 와닿으면서 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고 몸이 긴장이 되면서 우리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다고 하잖아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되면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증상을 자꾸 병하고 연결시키면서 건강 염려증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원인을 네 가지로 보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건강 염려증에 대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건강 염려증이 위험하진 않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강 염려증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6가지 증상을 말씀드릴 텐데, 이 6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증상이라도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예민한 편이다. 예민하다는 것은 자신의 피부가 부드럽고 조밀하고 윤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기사라든지 TV에 나오는 질병이 모두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인 것 같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통인데 나도 요즘 허리가 아프지, 이거 무슨 또 큰 병이 아닐까, 이렇게 바로 생각하는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아도 다른 병원에 방문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네 번째, 자신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TV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건강이 염려가 돼서 불안감, 스트레스가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과도한 불안이나 일상생활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경우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염려증 자가 진단 기준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강 염려증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제 건강 염려증이기 때문에요. 자기의 일상생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신만의 일상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의 생활도 안 되고, 가족이다, 주변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찾아다님으로 인해서 본인은 힘들지 않은데 사실 본인은 꾀병은 아니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 분들은 병원에 한두 번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믿는데 이분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직장 생활이 안 되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로 인해서 따돌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 자체를 주변 분들도 꼭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증상이 예민해서 어떠한 섬세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꼭 원인을 찾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건강 염려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예, 있을까요? 원인이 제가 이제 네 가지로 보고 있으니까요. 네 가지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환자 자신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이분은 꾀병이 아니고 건강염려증이라는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주고 주변 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TV 소리나 주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바스락 소리가 들어도 바로 예민해서 바로 섬세하게 듣고 옆에서 코를 조금만 거려도 바스락거려도 잠이 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해서만 예민한 게 아니라 통증에 대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담낭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의 길은 대체로 이제 겁이 많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실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짜증을 자꾸 내는 경우입니다. 심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거나 또 심장에서 펌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손발로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얼굴 쪽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핏기가 없으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차갑거나 반대로 발바닥에서 손바닥에서 열감이 나타난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장과 담낭의 이제 허실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큰 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경우 또 주변 분들이나 지인분들이 큰 병에 있는 경우에 자신도 무섭고 불안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해울시키면서 행기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에 아주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심한 경우에는 반대로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싶고 일을 안 하고 싶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건강에 대한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울화를 꺼주면서 심장을 정신과 심장을 안정시키는 안심신요법을 써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지 육체적으로 힘든지 너무 힘들게 되면 감각이 또 예민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지 또 하나는 육체적 정신적이 같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한방에서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 원인을 찾는 근본적인 치료로 건강 염려증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건강 염려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이제 평소에 이제 음식을 먹는데 내가 단짠 음식을 좋아한다. 약간 달면서 약간 간이 되어야 맛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자육과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뭔가 칼칼하고 개운한 음식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목향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건강 염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또 관리가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한숨을 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건강 염려증이 있고 내가 또 이 병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든다고 하면 이 가슴을 대면서요. 우리가 심호흡으로 숨을 크게 내쉬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이 마음이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후
이렇게 한숨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조금 더 배꼽을 자기 허리 등뼈 쪽으로 잡아 다니면 심호흡이 되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내가 숨을 내쉬면 들어오는 것은 허파에서 폐에서 알아서 빨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심호흡으로 내쉬는 동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길게 내 척추 쪽으로 잡아 당긴다고 하면서 숨을 그러면 배꼽이 허리 쪽으로 붓기 때문에 이 동작을 심호흡을 자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건강염려증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정신의 병이고 이럴 때는 우리 몸은 항상 정신과 육체 또 마음과 육체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육체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자주 해주시면 간장과 담낭의 기가 좋아지거든요. 또 내가 근력을 키우게 되면 내가 걸을 때도 계단을 올라갈 때도 뭔가 물건을 들 때도 내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질병에 대한 또 무서움에 대한 저항력이 세지니까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안정화가 안 된다. 심호흡을 하는데 내가 가슴이 계속 답답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근력 운동을 좀 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한숨이 아닌 깊은 심호흡과 함께 근력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인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전화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와 그리고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그럼 아버님의 연세와 키 또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75세고 네, 몸무게는 91kg. 네, 키는 1m 68인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75세, 예. 168cm, 91kg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아프신 곳, 불편하신 곳을 박사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데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요. 예. 내가 조금 어지럽고 그래요. 네. 아픈 데는 그거입니다. 아, 네. 현재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약은 뭐 혈압약, 당뇨약 그 먹고 있고요. 네. 고지혈증 약은요? 고지혈증 약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약만 먹고 계시는 겁니까? 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리 수술을 했어요. 예. 어떤 수술 다리 수술을 했는데. 예. 다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다 나섰는데 예. 이상하게 걸어가면 힘이 없고 아파요. 예. 어느 쪽 다리가 그러세요? 두 다리 다 그래요. 예.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재가 한 8개월 정도. 예. 병원에서 허리도 검사 받으셨습니까? 예, 허리도 검사 받고, 예. 그 검사 받아도 예. 아프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허리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검사 결과는 뭐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그러대요. 예.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리 안 나서요. 예, 협착증은 이게 시간이 오래 기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협착증은 이제 그 허리에서 그러니까 척추가 있는데 척추의 공간으로 다리 쪽으로 해서 신경이 내려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척추가 좁아지게 되면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부분들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지금 무릎이라든지 다리가 아파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무릎은 현재 그 붓기는 있으십니까? 붓기는 없어요. 네. 지금 몸무게가 91kg신데 이게 지금 8개월 전부터 지금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러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91kg 몸무게는 지금 1년 전보다 몸무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아요. 예. 화장실 대변은 잘 보십니까? 예. 예. 소화는요? 하고 있어요. 소화 잘 되고 소변은 저녁 때 몇 번이나 보세요? 저녁에 뭐 한두 번. 네. 지금 병원에서 그 몸무게를 조금 감소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노력을 해도 감소가 안 돼요. 네. 식사 하루에 3끼 하세요? 예, 새끼 하고 있습니다. 예. 식사 때마다 배 고프세요? 배가 뭐 그리 고플 때도 있고 안 고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예. 이제 어디 운동이나 가려고는 좀 먹고 예. 그러나 안 먹고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하루에 식사 3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약 드시고 또 그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또 따로 섭취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세가 아마 몸무게를 지금 병원에서도 이제 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척추라는 것은 앞쪽에 우리 몸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척추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서 무릎이나 발목에 뼈와 뼈, 경골과 그래서 무릎하고 종아리에 있는 뼈하고 발바닥 뼈에 있는 공간도 좁아지게 돼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내가 식사를 전보다 많이 안 해도 몸무게가 바로 안 빠져요.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먹어도 그래서 제가 항상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요즘은 또 정상 몸무게보다 더 나가시는 분 물어보면 때가 되면 거의 배가 안 고프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네. 아마 이제 운동 가실 때 이제 배가 고플까봐 이제 미리 지금 드시는 거잖아요. 예, 조금 먹고 가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미리 드시지 마시고요. 뭐 음식 요기가 될 걸 가지고 가서 그 운동을 하시다가 배가 고프면 드세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식사를 3끼를 다 하실 수가, 그러니까 3끼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아침 먹고 오후가 되면, 예,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렇죠. 예,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지 때가 돼서 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때가 돼서 자꾸 식사를 하시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면 한 끼씩 넘어가세요. 네네. 예,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식사가 조금 더 맛있어서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더 먹게 되면 그 다음 끼에는 배가 안 고픈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네.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됐다고 조금 먹게 되면 몸에서 자꾸 축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먹는 것을 작년보다 조금 줄이는데 몸무게가 이제 안 주는 게
내 몸에 이제 먹는 양하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거하고 배가 안 고픈데 때 됐다고 먹는 거하고 이게 다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요. 네. 근데 어지러운 건 왜 그렇습니까? 어지러운 것은 지금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하면 다 정상이죠. 그렇죠. 예, 예. 네, 병원에서 이제 그건 빈혈 때문에 어지러운 게 아니라 그 몸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중력에 의해서 기운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뇌로 피가 많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뇌 쪽으로 피를 많이 못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작년보다 지금 이 8개월 전부터 협착증 증세로 인해서 다리 쪽이 조금 힘이 빠지고 이러면 오히려 몸무게는 줄지 않는데도 자꾸 기운은 빠지실 거예요. 몸이 네, 피곤해지는 게 느껴지고. 예,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피검사상 피에는 이상이 없지만 피를 뇌 쪽으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가 되는데 그 원기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아. 특히 식사를 하실 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운동하러 가기 전에 배고플까봐 미리 드시지 마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한 숟갈이라도 적게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창출. 적으셨어요? 예, 네. 백출. 예. 예, 향부자. 예. 예, 지실. 지실. 예, 예. 진피. 젠피. 예,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아. 예, 그거에 이제 물을 2000cc 넣으시고 2000cc. 예. 그래서 중간 불 정도로 끓여서 한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먼저 드시고요. 크라스. 예. 예, 100cc 한번 아니 100cc 한번 드시고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오후에 한 3시쯤 한 번 더 드세요. 예. 네, 그렇게 하시고 그 지금 식사량을 그렇게 조절하시고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주신 창출, 백출, 향부자, 지실, 진피는 어떤 약재일까요? 예, 일단 지금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제 기력이 없어서 빠지는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력에 버티는 힘이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원기 저하입니다. 특히 이제 몸무게가 과체중에 들어갈수록 척추의 공간은 좁아지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검사상 이상이 없고 과체중인 경우에는 하루에 3끼를 다 하는 경우에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셔도 되지만 배가 고프지 않는 경우에는 한 끼씩 넘어가야 됩니다. 젊을 때보다는 신진대사가 안 되고 또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걷는 운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화가 더디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고 몸 안에 있는 식적이나 어혈, 이것을 담음을 제거해 주는 대표적인 게 창출입니다. 그래서 창출과 백출을 처방을 한 거고, 향부자와 진피는 내 몸의 기를 소통을 시켜주면서 허리, 다리 이하로 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실은 비위증의 습담, 특히
음식물을 많이 먹고 내가 많이 마시면서 대변을 통해서 찌꺼기가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약재입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과체중이 문제인데 음식을 조절을 해도 이런 경우에 체중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위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내 몸에 불필요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빼내주는 약재로 해서 먼저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어야 척추의 공간에서 틈이 생기면서 주저앉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기가 올라가고 몸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방차 요법으로 불러드리게 된 겁니다. 네. 협착증에 대한 건강 고민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그리고 SNS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호박입니다. 호박은 동서양에서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박이 소화를 도와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박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되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대장 운동을 촉진을 하고 대장을 건강하게 해주어서 배변 활동을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장의 건강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서요. 위와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소화 장애와 입맛을 땡기게 하면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박은 소화기관 기능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혈압도 낮추고 또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나트륨이 이제 적게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내 몸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 또 나트륨을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고, 특히 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베타카로틴을 도와서요, 세포가 이제 늙거나 또 병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이 호박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출산 후에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주로 염증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이제 부종이 있거나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 호박의 이제 칼로리는 100g일 때 43칼로리로 쪄서 먹으면 51칼로리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또는 붓기가 있을 때 자주 먹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이 고구마가 100g에 154칼로리, 비교해 보면 정말 저렴한 칼로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낮아서 대변을 통해서 음식물에 장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내보내주고, 또 칼륨이 풍부해서 소변으로 혈중의 찌꺼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제 원기를 보해주면서 혈중에 또는 음식물에 찌꺼기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산후의 붓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네요. 이 호박은 그 밖에도 눈 건강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참 좋다고 들었는데요. 호박 섭취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예, 호박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호박은 요즘 이제 단호박도 있어서 약간 단맛이 좀 센 호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많이만 섭취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또 과하게 섭취할 때 이제 피부에 영향을 주는 카로틴 혈증, 피부가 손바닥이 우리 귤 많이 먹으면 손바닥 얼굴 노랗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호박도 많이 먹는 경우에 카로틴 혈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손바닥이 좀 노랗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호박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칼륨이 좀 많아서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신장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기능이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호박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박은 사실 자기 편한 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쪄서 먹기도 하고 뭐 샐러드라든지 혹은 샌드위치, 찜 요리 등 요리해 주는 대로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으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눈을 많이 사용을 하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눈이 좀 피곤하다, 눈에 충혈이 있다, 안과에서 안과에 관계된 안구건조증 약을 넣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호박을 조리를 할 때 기름을 넣고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A가 5배나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호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하면 도움되는 호박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주저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네. 네, 어머님의 연세와 키 또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네, 나이는 74세고요. 네, 네, 키는 142에다가 네, 몸무게는 46입니다. 네, 74세시고요. 140cm에 46kg, 142에다가 142. 140에다가 몸무게 46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네. 좀 불편하신 부분을 박사님과 자세한 상담 네.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네, 그전에는 조금 젊었을 때는 제가 차를 타면 멀미를 했어요. 네. 근데 한참 안 그랬는데 어디 좀 갔다 와서 한 2시간 반 집에서 피곤해서 푹 쉬고 일어났는데 괜히 이 구토가 날라고 식은땀이 나고 나중엔 결국은 토하고 그러걸랑요. 네. 그거 증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지금 꼭 차를 타고 오면 이 증상이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게 그전에는 차멀미 하면은 그 차 안에서 차에서 내리면 막 바로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건 아니고 일단 집에 와서 피곤해서 한 2시간이나 그렇게 3시간 정도
푹 쉬었다 자고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바로 그냥 그렇게 조금 증상이 어지러운 듯 하더니 막 식은땀이 나고 막 토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이렇게 토하고 그랬걸랑요. 가끔씩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예, 제가 한번, 언제부터 네. 그러세요? 네, 그거는 삶으면은 젊어서는 좀 자주 그랬는데 예. 요거는 그렇게 자주 그러진 않았는데 한 몇 달에 한 번씩 또 이런 증상이 나고 그래서요. 아, 몇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차 탈 네. 때마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몇 네네. 달에 한 번씩 나타난다 이거죠. 현재 네네. 그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현재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아, 소화가 잘 됐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은 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러걸랑요. 예. 대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네네. 예.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밤에 자다가요. 예. 자꾸 소변 때문에 깨고 소변을 자주 누는 편입니다. 아, 소변을 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네, 참는 데는 지장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 타고 지금 멀미 증상 나타나면서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네, 이제 토한다. 식은땀이 나고요. 예, 식은땀이. 네. 예, 이게 바로 네. 이제 그 멀미 증상인데 이제 비위 네. 기능이 약해지면서 같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평상시에 지금 소화가 좀 많이 먹으면 좀 덜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증상이 안 나타나는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또는 위와 이제 소장, 대장 기능이 같이 약해졌을 때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귀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 귀에서 소리 나거나 예, 울리는 증상 나타나세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네.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네. 백출, 백출이요? 네, 네네. 진피, 진피요? 예, 네. 감초. 네. 예. 그렇게 해서 전부 5g입니다. 네, 5g씩이요?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추 1개 넣으시고 네네.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1개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복용하시고 네, 저녁 식사 때 뒤에요? 예, 식사 후 네, 1시간요. 네. 네, 아침 네. 저녁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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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의 연세와 키, 몸무게 어떻게 되실까요? 72세고요. 네. 몸무게는 58kg. 요즘에 좀 줄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키는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152. 152cm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좀 아프신 곳 혹은 불편하신 곳이 있다면 박사님과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요, 예. 대장암 판정 받은 지 이제 18일 날에 받았으니까. 예. 4월 18일에, 예. 이제 아. 며칠 후에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예. 독강경 수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식사를 전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 처음에 누가
그 유튜브에서 야채식이 좋다 해가지고 당근하고 바나나를 갈아서 아침 전에 먹었어요. 네. 그래 그런지 이가 위장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전혀 뭔가 음식물을 받아주지를 않고 예. 날마다 과일 그도 한두 개 해가지고 바나나 한 개 가지고 이제는 한 열흘 지탱하고 있는데 예. 제일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목에 이물질이 딱 걸린 것 같아가지고 물 마셔도 맺히고 예. 예 그리고 트림이 올라도 안 오고 내려도 안 오고 막힌 트림이 나고 예. 그리고 입안이 싹싹싹 말라들고 미각은 그게 아주 그게 다 퇴화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래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음식력 보고 틀리게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런 형편에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좀 낫겠는지 이것도 물어보고. 예. 지금 그 대장 쪽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지금 예, 수술 아직 안 하신 거죠? 예. 병원에서 뭐 음식 뭐 가릴 건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예. 그래서 난 지금 바라는 게 이런 형편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대장암에 그 좋은 음식인지 아무래도 이게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지 이것도 걱정되네요. 네. 지금 현재는 천식은 어떠세요?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먹지를 못하니까 내가 요 명치에 막힌 것 같아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예. 그런 위장약을 주더라고요. 예. 근데 위장약을 일단 먹으면은 위에서 바닥 안 주고 다 꼴바닥 올라와서 토해버리고 이러니까. 예. 지금 보면 예. 지금 그 목도 뭐가 걸린 것 같고 막 답답하고 그러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금 위에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음식 생각이 전혀 없으실 텐데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음식 생각이 없는 경우에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어떤 것도 지금 입에 대지를 않고 먹지를 않고 있어요. 예, 바다리 났고. 예, 지금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수술 때문에 뭐 대장에 좋은 음식이다, 뭐 면역력에 좋은 음식이다 해서 그걸 뭐 갈아 드셨잖아요. 예, 지금은 음식을 그렇게 섭취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음식이 내가 좀 배고플 때 현재 섭취를 해야 돼요. 지금 전화상으로 들을 때는 아마 위장에 채기가 있어요. 예, 근데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먹으면서 위와 장에 음식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소화제를 줬는데 소화제도 토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음식물이 위와 장에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가도 잘 안 받게 돼요. 예, 그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수술하기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그 목이 답답하고 배가 좀 고파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가 영양제를 맞고 있어요. 예, 영양제는 이제 맞으시면 돼요. 예, 그것도 매일 맞으면 안 좋다면서? 그래요? 그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영양제가 뭐 맞고 이제 또 다음날 맞아도 되겠다 하면 선생님께서 놓아드리고 뭐 며칠 쉬었다 맞는 게 좋다 그러면 그 영양제는 영양제 맞는 선생님한테 지금 몸 상태라든지 위장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니까 그 영양제 맞는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서 토사광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서 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일단 침 치료를 좀 받으세요. 침을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지금은 음식을 한약을 무엇을 먹어서 이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막힌 길을 좀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하고 뜸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토하고 토사광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먹는 한약, 알약이라든지 가루약을 1, 2분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은 본인을 직접 어머님을 이게 복진이 좀 필요해요. 예, 예.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이제 저하고 전화 끊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침 치료를 먼저 받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을 쓰지 말고 침을 맞으면 좋아요? 예, 먼저 그러니까 침을 맞고 지금 이제 일주일 있다가 수술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고 지금 이 체기가 있을 때 그때 먹는 또 한약이 있어요. 그건 뭐 며칠씩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주고 또 상황 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거니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먼저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나오셔서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제가 다시 대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되는 한방차 요법은 그때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여성인데요. 환절기만 되면 눈물 흘림 때문에 외출이 꺼려집니다. 눈물 흘림 때문에 눈가가 짓무르고 손수건을 항상 들고 다녀야 합니다. 노화가 원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눈물 흘림증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0세 초반 여성의 눈물 흘림증에 대한 고민을 SNS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사실 중년층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눈물 흘림증은 왜 생기나요? 예,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과다하게 이제 생성이 되거나 눈물이 생성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배출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출 통로가 이제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눈물이 과다하게 생성이 되는 경우에는 뇌질환이든지 특별한 질환 외에는 대부분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건조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안과에 가서 눈물 흘리는 증상이 안구 건조증인지 또는 눈물의 배출구가 막혔는지 먼저 진찰을 하고 선생님께서 뭐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고 안구 건조증 약을 주시면 그건 눈물의 배출이 막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안구에 건조증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건조해지게 되는 원인은 한방에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이 건조하다는 것은 내 몸에서 눈물을 생성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증발이 잘 되면 또 눈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증발이 잘 되는 경우에는 우리 더울 때 그 길바닥에 수분이 증발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방에서는 이제 열을 꺼주는 방법과 건조해지는 것은 눈은 촉촉하게 하는 두 가지 요법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눈물 흘림증에 대한 한방차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눈물을 자주 흘리는데 눈이 자주 충혈이 되는 사람과 충혈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눈이 자주 충혈이 되는 사람인 경우에는 결명자와 황백을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눈물은 많이 흘리는데 웬만해서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촉촉하게 양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황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눈 건강에 도움되는 추천할 만한 한방 지압법이 있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눈이 자주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당과 찬죽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인당은 양쪽 눈썹의 가운데입니다. 양쪽 눈썹의 가운데를 자신의 두 번째 손가락으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고 두 번째 혈은 찬죽입니다. 찬죽은 눈썹의 안쪽, 인당 쪽으로 안쪽에 이제 눈썹이 끝나는 부분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과 양쪽 찬죽을 5초,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눈에 충혈은 잘 되지 않으면서 눈물이 자주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백회와 동자류를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백회는 머리에 가마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마를 자신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눌러주시고, 동자류는 눈에 이제 바깥쪽에서 약간 밖으로 나가면 눈에 눈초리라고 하는데, 눈초리에서 밖으로 살짝 나가면 뼈 뒤에 오목하게 함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자류라고 하는데, 이 백회와 동자류를 10초씩 5회 정도 양쪽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이제 심장 박동수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물이 있거나 또 간혹 술이 맞지 않는 분들이 술을 먹으면 머리도 아프고 얼굴도 빨개지지만 가슴도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약재가 있고, 또 양약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이러한 약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그 심장이,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이 뛰는 걸 못 느끼는 게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내가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항상 내가 카페인을 좋아하지만 카페인 음료라든지 어떤 술을 먹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게 건강에 좋겠습니다. 네, 심박수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올릴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섭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심박수를 느끼지 않는 게 건강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평소 음식을 섭취했을 때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